마흔은 무엇을 새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가 아니다. 오히려 충분한 경험이 있기에 뭐든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다. 오늘은 40대의 길을 밝히는 5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다. 40. 승부를 걸 타이밍이다. 20에서 30대에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을 했건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전체를 결정지을 만큼 결코 중요하지 않다. 또한 인생을 살면서 인생 초반에 어떤 실패를 했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전부를 망쳐버릴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인생 초반에 실패를 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서 다시 도전하여 성공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 오프라 윈프리는 젊을 때 실패한 삶을 살았지만 40대에 도전하여 방송인으로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린 위대한 성공자가 되었다. 셰익스피어는 젊어서 양모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으나 40대부터 희곡을 쓰기 시작하여 영국이 세계 전부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의 위대한 문호가 되었다. 링컨은 젊어서 상점 경영을 시작으로 사업에 도전했으나 실패하여 파산에 이르기까지 했다. 그로부터 17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일을 하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만 40대의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했으며 결국 노예를 해방시켜 전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 영화 왕의 남자로 성공을 거둔 이준익 감독은 극장에서 영화 포스터를 그리다가 46세의 영화감독으로 데뷔하여 성공했다. 이렇게 40대에 도전하여 성공한 대기만성형의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40대는 결코 도전하기에 늦지 않은 나이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과거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허덕이다가 한평생을 다 보냈고 평균 수명이 짧아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볼 여유도 없었으며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볼 수 있는 후반기 인생이 없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소위 100세 시대에 살고 있으며 평균 수명은 80세이다. 따라서 40대라고 해도 앞으로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있다는 말이 된다.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0에서 30대의 취업 및 결혼 등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살았다고 볼 수 없다. 이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고 더 많은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한탄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40대 이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20에서 30대에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으스대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오히려 불행일지도 모른다. 더 큰 발전이나 더 큰 자기개발이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너무 일찍 성공한 사람은 이미 인생의 최고를 경험했기 때문에 후반부가 그렇게 즐겁지 않다. 반대로 20에서 30대에 크게 성공해보지 못한 사람들, 특히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 실패를 밑거름으로 삼아서 이제부터 최고의 인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 가슴 벅찬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봄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하듯이 성공적인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는 20에서 30대의 시련과 실패가 필요하다. 비록 젊어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40대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40대 이후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다. 따라서 20에서 30대의 성공이나 실패 여부는 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40대 이후부터가 진정한 인생이라고 보면 40대에 다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40. 진정으로 도전할 수 있는 나이. 공자는 40대를 불혹의 나이라고 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나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40대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40대가 되면 직장에서는 명퇴라는 명목으로 물러가기를 바라는 상사와 부하들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신세다. 그리하여 다른 직장을 찾아볼까 하는 생각과 때려치우고 사업이나 해볼까 하는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게 된다. 40이 되면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고 현재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때를 맞게 된다. 이런 중요한 시기인 40대에 새로운 뜻을 품고 노력하여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들이 많다. 이미 역전시켜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있다.
40대에 승부를 건 사람들은 기업 분야에서 특히 많은데 이들은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40대에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여 성공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우리나라 기업인으로 패션 란제리 업체 M 크로셋의 문영우 사장은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한 엘리트로 걱정 없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40대에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모험을 했다. 그는 40대라는 나이가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도전한 결과 오늘날 연매출액 200억을 돌파한 중견기업의 사장이 되었다. 또한 2009년 타임지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기업인 100인에 선정된 로빈 체이스도 다니던 직장에서 뛰쳐나와 40대의 카쉐어링 회사인 집카의 공동 창업자가 되어 창업 8년 만에 22만 5천 명의 회원을 확보한 대기업 총수가 되었다. 그녀가 집카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나이는 42세였다. 당시 그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으며 40이 넘은 나이에 새 아이의 엄마로서 육아와 가사만도 벅찼지만 당당히 도전하여 대성한 것이다. 젊었을 때는 누구나 경험이 부족하여 주위의 부정적인 평가에 흔들리지만 40대라는 나이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어느 정도 경험했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있다. 그 강인함이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40대의 새로운 길에 도전하여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이다. 40은 진정으로 도전할 수 있는 나이다. 진정으로 변화와 맞설 수 있는 세대가 바로 40대이다. 40대는 30대와 50대 사이에 낀 샌드위치 세대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두 세대의 장점을 꽉 붙잡고 단점을 차분하게 고쳐갈 수 있는 세대이다. 도전은 언제나 불안을 수반한다. 그러나 필요한 때에 도전하지 않으면 인생 역전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메랑이 되어 삶을 더욱 곤란하게 한다. 40대에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40대에 이르면 고만고만한 미래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고만고만한 미래를 포기하고 불확실하지만 과감하게 모험을 선택한다. 인생 역전의 기회라 판단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인생을 살았다는 충족감을 얻는다. 40대에 도전하여 성공한 사람들은 40여 년을 보내며 쌓아온 경륜과 지혜의 깊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저력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때를 놓치면 돌아오는 것은 후회밖에 없으며 유감스럽게도 그 후회는 세상 무엇으로부터도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안다. 제2의 인생을 위해 공부하라.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수명이 놀라울 만큼 길어졌다. 이러한 추세는 매년 늘어가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노령화 추세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 속한다. 인생이 길어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많이 변했다. 중년과 장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또한 중년과 노년의 경계가 많이 무너졌다. 그리하여 자신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중년이지만 젊은 청년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여 중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젊음을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70에서 80의 나이에도 삶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상이 바뀌고 나이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의 의식 또한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중에 하나가 40대 이후의 삶의 모습이다. 과거에는 20에서 30대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10에서 20년 참고 살면 그만이었다.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이혼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혼을 하면 서로에게 손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 60대 이후에도 몸 관리만 잘하면 20년은 너끈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살려고 하지 않는다. 삶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40대 이후부터의 삶을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새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앞으로 40년은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후반부라고 부르지 않고 제2의 인생이라 부르며 그 40년을 지난 과거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인생이 길어지면서 40대 이후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오히려 길어진 인생이 재앙이 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다.
평균 수명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갑지만은 않은 것은 평생 직장이 사라졌다는 사실 때문이다. 한번 취직하면 평생 그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따라서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평생 직장의 개념마저 사라진 지 오래다. 따라서 40대 중반만 되어도 퇴직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40대의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이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사람답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인생의 전반기, 즉 40대 이전의 삶이 아무리 성공한 삶이었을지라도 그것이 세상 끝날 때까지 보장되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반면에 40대 이전의 삶에서 큰 실패를 하여 좌절을 겪었을지라도 인생 후반부를 멋지게 성공적으로 살게 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40 이후의 성공이 자신의 삶에서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밥 파는 CEO로 알려진 김승호 회장은 대학 시절에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20년 동안 실패를 거듭했다. 그러다가 김밥으로 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2년 만에 연매출 130억 원의 성공을 거두었다. 김밥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의 나이는 41세였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재기하려는 생각조차 못하지만 김승호 회장은 그렇지 않았다. 40대에 다시 새롭게 도전한 것이다. 이렇게 40대에 다시 도전하여 성공한 사람은 김승호 회장 외에도 수없이 많다. 이처럼 40대 이후의 삶을 후회 없이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이제 기억도 나지 않는 20년 전에 배운 지식만으로 평생 살고자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또한 그 지식으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세상이 많이 변했고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지식도 질적인 면에서 다양해지고 양적인 면에서도 놀라울 만큼 증가했다. 길어진 40대 이후의 삶을 멋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공부이다. 공부는 미래를 준비하게 만들어주고 사고방식을 넓게 해주며 생각을 유연하게 만들어준다. 그리하여 인생을 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 공부를 통해서 40대 이후의 삶을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40대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 우리는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면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하면 대기업에 입사하여 탄탄대로를 걸을 것으로 기대했다.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그렇게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다니며 평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도 직장에서 잘 나가다 40대에 이르면 후배에게 쫓기고 상사에게 끌려다니다가 명퇴라는 이름으로 조기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다.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과 부를 쌓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의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 30대까지는 성공하여 부를 이루는 데 이러한 방법이 통하지만 40대에 이르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미 중견간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후배에게 추월당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물러나야 한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40대부터 학교 생활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하는 공부와는 다르다. 학교에서 공부는 취직시험을 위한 공부라며 40대부터 하는 공부는 자격증을 하나 더 따기 위한 공부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그보다는 인간의 삶과 원리를 통찰하는 참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때의 공부는 자신의 삶을 성찰해주는 공부이다. 보다 인간답게, 보다 풍요롭게, 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공부이다. 부자들은 인간의 삶을 성찰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인문학을 공부했다.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부자들은 인간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인문학을 배우고 공부했다. 미국의 인문학자인 얼슈리스는 노숙자들과 빈민들 그리고 죄수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쳤다. 당장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직업교육이나 빵을 만들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며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말해주는 인문학을 가르쳤다.
그러면 왜 얼슈리스는 노숙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쳤을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생기고 하늘이 돕는다. 대물림으로 물려받은 가난에 체념하며 살던 그들은 얼슈리스에게 배운 인문학을 통해서 나는 뭐지? 내 인생은 뭐야?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얻었고 궁극적으로 그들은 한 인격체로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 변화되었던 것이다. 40대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하며 40대에 세울 새로운 목표에 따라 공부의 방향과 목표가 정해질 수 있다.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 공부. 40대 이후 행복한 삶을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배워서 새로운 것을 알아야 한다. 배워야 하는 이유는 늙지 않기 위해서이다. 늙었다는 말은 낡았다는 말과 의미가 흡사하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을 늙었다고 표현한다.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한다. 지난 100년 동안 변화한 것보다 최근 1년 동안 변화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할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는다. 인류의 문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없다. 뇌에 들어있는 정보로는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잡을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변화하는 세계를 따라가려면 공부밖에 없다. 또한 배워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건강이다. 배운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만큼 활동적인 삶을 살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즉,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공부를 하면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지적으로 충족감을 느끼고 지적 활동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한층 더 젊어지고 건강해진다. 이러한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 치매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끊임없이 머리를 쓰는 습관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다. 공부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을 때 누구나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이것저것을 시도한다. 맛보기로 생각하고 시험적으로 여러 가지 일에 손대본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탐색하는 과정을 싫어하여 빨리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 여러 시도를 거치는 중에 실패도 맛보면서 궁합도 따져봐야 한다. 이때 목표는 전문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평생 단련된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아니라 재미도 느끼고 수입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수준을 말한다. 대학에 입학한 후부터 지금까지의 공부는 출세를 위한 공부, 졸업장을 위한 공부, 부모님을 위한 공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였다. 너무 쉽게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되고 부모님들도 너무 쉽게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없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만 했다. 그것이 진정 행복한 길이고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40대는 비로소 타인과 비교를 위한 공부가 아닌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다.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것이다. 진정으로 즐기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40대부터 시작하는 공부는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년 안에 배울 수 없다. 배움의 깊이를 더하려면 1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어도 전문가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긴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어떤 분야든지 전문가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요구된다. 40대 이후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공부를 시작할 때는 자신에게 맞으며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택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이 살아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40대 이후의 공부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천천히 그러면서 끈기 있게 해보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즐거움도 느끼게 된다. 무엇이든지 때가 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 시작하면 안 된다.
40대 이후에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때를 놓치면 남은 인생이 무료해진다. 그러면 병으로 누워서 세월을 보내거나 배우자와 티격태격 싸우거나 자식을 들볶으며 불행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 40대 공부는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공부할 시간을 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공부하겠다고 결심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40대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할 때 공부가 최선의 방법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제2의 인생을 위해 버려야 할 3가지. 40대부터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생.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나를 만나야 한다. 앞으로 남은 삶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나를 만나야 하는 것이다. 그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를 버려야 한다. 첫째, 늙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오늘날 40대와 50대 중에는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물론 30대에 비해서 늙은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눈가나 목에 주름살이 많다고 해서 늙었다고 하지 않는다.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늙었다는 말을 한다. 이 말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는 의미다. 이는 나이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자신에게 변명하는 것이다. 40대는 절대 늙은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기에 결코 늦은 때도 아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나이이며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시기임을 깨달아야 한다. 40대에 공부를 시작하여 10년을 배워도 이제 50대밖에 안 된다. 그때부터 배운 걸 써먹는다고 하면 10년 이상, 길게는 20년 이상 써먹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진지하게 꿈을 꾸어야 할 시기가 시작된 것이다. 둘째, 나는 성공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살아왔으며 돈도 어느 정도 벌었다. 그리하여 지금도 바빠서 나중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20에서 30대에 성공한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한다. 이런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너무 바쁘다 보니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20에서 30대에 쌓아온 커리어를 중년까지 끌고 가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인생 전반의 성공이 후반을 망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에 성공했다고 자랑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된다. 인생에는 전환기가 있다. 전환기에는 새로운 역할이나 인식을 가져야 하는 때다.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면 적응이 힘들다. 실제 20대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같은 패러다임으로 30대에 진입한다. 나는 성공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완성했다고 생각하면 누구라도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막상 30대에 진입하여 고통을 겪으면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뒤늦게 후회하게 된다. 20대와 30대는 성공의 의미가 다르다. 20대는 성취 지향의 의미가 크고 돌격 앞으로라는 패러다임이 중요하다. 반면 30대에는 자신의 행복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중요해진다. 그리하여 20대의 패러다임을 갖고 정신없이 달려가다 30대 한복판에 놓인 경우 잘못하면 실패를 맛볼 수 있다. 꼭 쥐고 놓지 않은 낡은 패러다임 때문이다. 나무들도 계절이 바뀌면 그에 맞게 생존 전략을 바꾼다. 살아남기 위해 나뭇잎의 색깔을 바꾸고 잎눈을 만든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전환기에는 변화해야 하며 30대의 성공을 빨리 잊고 40대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든 것을 부인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이 나이를 든다는 것은 자연의 순리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외모의 변화가 많은 40대 사람들이 그러하다. 이들은 주름살이 늘고 피부가 처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한다. 머리에 흰머리가 희끗희끗 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돈에 집착하면 비교의식에 빠져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할 줄 모른다. 생산성이나 보람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주로 돈이나 외모 같은 것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인가를 채우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엉뚱하게도 노화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다. 나이 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한마디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40대 이후 행복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세 가지를 버려야 한다. 이것을 모두 한꺼번에 버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40대 이후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꼭 버려야 한다. 앞의 내용은 박형근 작가가 지은 마흔으로 산다는 것의 일부분이다. 40대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나이다.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역할이 크다. 그래서 40대의 삶은 너무 바빠서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다.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도 부족하다. 하지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을 수 있다. 40대는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적당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에 대해 젊은 사람보다 잘 알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부하고 앞으로 삶을 설계해야 한다. 시간이 없더라도 배우고 익혀야 한다. 그러면 노년의 삶은 기대 이상으로 풍요로울 것이다. 공자는 마흔을 불혹이라고 하며 세상을 유혹에 빠지지 않는 나이라고 한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마흔은 젊음과 노년에 가르는 시기에 있기에 가장 흔들리는 시기이다. 힘든 시기이지만 조금 더 힘을 내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